자, 역행렬과 엘리밀착 방정식, 역행렬과 엘리밀착 방정식. 얘들아, 이 중에서 첫 번째 역행렬이란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역행렬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역행렬. 그치? 역행렬과 엘리밀착 방정식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역행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들 역행렬이라는 것은 행렬의 그 연산에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걸 배웠어. 덧셈, 뺄셈, 실수배, 실수를 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행렬을 곱하는 거, 곱셈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어. 그 행렬의 연산에서는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실수배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제 덧셈, 뺄셈, 곱셈까지 우리가 말하다 보면 이 위에 이렇게 딱 붙는 이 나눗셈이라는 친구가 있어야 되지만 행렬의 연산에서는 이 나눗셈이라는 친구가 없어. 알겠어? 근데 그 나눗셈에 해당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나눗셈 같은 상황을 우리가 이제 행렬을 계산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종종 나타나거든? 됐어? 필요할 때가 종종 나타나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행렬에 나눗셈은 없기 때문에 그걸 대신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이 역행렬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한 설명은 있잖아. 100% 수학적으로 보면 100% 맞는 말은 아니야. 약간 좀 어떤 앞뒤가 약간 좀 바뀌어 있어, 선생님이 하는 말은. 그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 선생님 앞뒤를 좀 살짝 바꿔놓은 건데, 그냥 단순하게 나눗셈이 없으니까 나눗셈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너희들이 받아들여도 괜찮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역행렬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얘들아? 나눗셈을 대신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두자.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때 그 역행렬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잖아? 그지? 이때 역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둬야 되는데, 역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야. 정의하고 성질. 이렇게 크게 두 가지야. 그래서 역행렬이 무엇이냐에 해당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역행렬의 정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역행렬의 성질. 그 역행렬에는 어떤 성질이 성립하느냐 그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선생님 말 알아듣겠니?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수능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정의가 한 10만 배 정도 더 중요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내신이다 보니까 정의와 성질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아무래도 성질적인 비중이 좀 더 높은 게 우리 내신 시험입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약간 좀 어려운 내용까지 나올 것을 선생님이랑 좀 감안을 해서 정의도 좀 꼼꼼히 익히고 그 다음에 성질도 좀 꼼꼼히 익혀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역행렬의 정의입니다. 됐어? 일단 이 역행렬의 정의인데, 이 역행렬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을 역행렬로 부르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단위행렬 하면 단위행렬은 1, 0, 0, 1 이런 식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역행렬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특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역행렬이라는 것은 일종의 관계적인 개념으로 행렬마다 그 친구의 역행렬, 그 친구의 역행렬, 마치 어떤 사람의 여자친구, 어떤 사람의 여자친구, 어떤 사람의 여자친구, 이제 사람마다 그 대상이 다 다르듯이 행렬마다 그 친구의 역행렬이라고 불리는 놈은 대상이 다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행렬마다 그놈의 역행렬을 자, 정확히 말하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정의가 무엇이냐면 어떤 행렬 A에 대하여 그래서 행렬 A에 대하여 A에다가 이제 곱해져서 혹은 거꾸로 이렇게 곱해져서 됐어? 단위 행렬을 이루는, 그래서 A에다 곱해진다 혹은 거꾸로 곱해져서 이렇게 해서 무슨 행렬을 이루는? 단위 행렬을 이루는. 오케이? 이런 경우가 만약에 A를 대상으로 있을 때, 그때 이 곱해지는 이 친구를,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의 무슨 행렬이라고 부르냐면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 A에 대하여 만약에 그놈에 대해서 누군가 곱해졌는데 혹은 거꾸로 곱해졌는데 그때 그 결과가 무슨 행렬이 되면 단위 행렬이 되면 우리가 그때 사용된 이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A의 역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2를 기호로 A의 인버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어요? 인버스예요. 인버스. A의 마이너스 1제곱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읽기로는 인버스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F의 역함수 할 때도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역함수 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읽기로는 또 F 인버스라고 읽었어요. 그거와 좀 이제 똑같은 형태인 거지.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시를 하고 읽기로는 A의 인버스라고 읽는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박스를 쳐놓은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박스를 쳐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얘들아, 꼭 어떤 행렬 하나 이렇게 딱, 여기가 이렇게 짧거나 길거나 좀 생긴 게 희한하거나 아니거나 익숙하거나 이런 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문제에 적용되는 그 예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모습이 되든지 간에, 아시겠어요? A에 곱해져서 단위 행렬이 되면 그것은 우리가 A의 역행렬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어요? 네. 됐지?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예시를 좀 들어주면 돼. 자, 예시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행렬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B 더하기 2 단위 행렬을 곱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단위 행렬이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곱해서 지금 얘가 곱해져서 무슨 행렬이 됐잖아? 단위 행렬이 됐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가 B 플러스 2 단위 행렬, 이 친구가 A의 역행렬인 겁니다. 그리고 이 A 역행렬이라는 것을 기호로 쓰기로는 A의 인버스라고 쓰기 때문에 A의 인버스가 B 플러스 2 단위 행렬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좀 길어도 상관은 없어요. 무조건 A에 곱해져서 단위 행렬이 되면 그것이 A의 무슨 행렬이다? 역행렬이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A에 어떤 걸 곱해서 혹은 이제 거꾸로 곱해서 단위 행렬이 돼야지만이 이것이 A의 역행렬이라고 친구가 지금 설명했는데 여기 부분에는 거꾸로 곱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해야지. 되셨어요? 이때 참고사항으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A에다가 어떤 행렬을 무엇이 됐던지 간에 곱해서 단위 행렬이면 자동적으로 거꾸로 곱해도 단위 행렬이 돼요. 이게 참인명제입니다. 외워두셔도 돼요. 오케이? A에다 어떤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면 당연히 거꾸로 곱해서도 단위 행렬이 됩니다. 당연히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행렬의 정의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A에다 곱해져서 단위 행렬이 되느냐 이것만 확인해도 혹은 어떤 거에다가 A를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되느냐 이것만 확인해도 나머지 반쪽을 확인할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때 곱해진 친구는 각각 A의 역행렬이 되는 이런 형태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A의 역행렬이라는 것은 A에 곱해져서 무슨 행렬을 만드는 것이다. 단위 행렬을 만드는 것이다. 됐어? 다시 한번 A의 역행렬은 뭐다? A에 곱해져서 무슨 행렬을 만드는 거다? 단위 행렬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면 돼. 됐어? 그러면 약간 응용해서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던져볼까? 그럼 B에 곱해져서 단위 행렬을 만드는 건 무엇이겠어? B의 역행렬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거야. 알겠어? C에 곱해져서 단위 행렬을 만드는 것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C의 역행렬을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거야. 됐어? 오케이? 이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제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모습은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 A 곱하기 진구짱 최고. 오케이? 덕냄새가 그냥 쩔쩔 풍겨. 오케이? 이게 단위 행렬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써 있는 이 무엇이 얘들아? 얘 무엇이? 아이 대답하지 말고 얘가 이거 무엇이? 아니 거꾸로 A의 역행렬이 뭐가 되는 거야? 그거요 이렇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A 역행렬이 뭐가 되는 거야? 저 새끼. 얘 새끼들 동선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기현아, 남자애들은 대답 안 하면 종강시켜버릴 거야. 여자애들은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남자애들은. 기현아, A 역행렬이 뭐인 거야? 일로 와. 귓방망이 한 번만. 칠판 지우개로 싸대기 맞아봤니? 어? 기현아, A 역행렬이 뭐야? A 역행렬이 뭐야? A, 어? 모르겠다고? 어? 남아, 오늘. 어? 오늘 10시까지 남아. 알 때까지. 알 때까지. 세민아, 뭐야? 어? A 역행렬이 뭐야? 너도 오늘 10시까지 남아. 오늘 한번 클리닝 한번 제대로 해보자. 뭔지 알겠어요. 뭔데? 알면 바로 가는 건가요? 알면 정상적인 시간에 끝나는 거지. 최고의 역행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A 역행률이 뭐냐니까? 최고의 그긴 해. 너 틀렸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현이하고 세민이 오늘 남아. 알았지? 집에 상담 전화할 거야. 수업 태도가 굉장히 불량하다고 상담 전화를 해야 되겠어. 너? 종강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기현이하고 세민이 집에 전화해가지고, 아무래도 요즘에 애들이 바람이 들어가지고, 제가 죽도록 패지 않으면 수업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보고를 드리고 죽도록 패든지, 아니면 잘라버리든지. 너 특히. 오케이? 인상이 깊게 남았을 거야. 그지? 역행렬의 정의가 뭐라고? A의 역행렬의 정의는 A에 곱해져서 단위 행렬이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수능에 가면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되면 할 말이 되게 많아. 어쨌든 말이다. 일단 내신 위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역행렬의 정의인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A가 2차 정사각 행렬일 때 A의 역행렬을 A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2차 정사각 행렬이고 A의 성분이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찾을 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식을 선생님이 얘기하기 이전에 앞서서 선생님이 꼭 강조를 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원칙적으로 A의 역행렬, 어떤 행렬이 역행렬이다라는 것은 그 정의에 맞춰서 과연 그 행렬에다가 누구를 곱해야지 단위 행렬이 될 것이냐, 이 방법으로밖에 찾을 수가 없어. 됐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이해를 잘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굉장히 스페셜하게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면서 그와 동시에 그 A의 성분도 나와 있어.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A의 역행렬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설명을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무시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만 뗄렁 외워가지고 이게 A 역행렬이지, 이게 A 역행렬이지. 나머지 상황에서는 찾지를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수업을 굉장히 불량하게 들은 거지. 쟤처럼. 3차도 있어요? 3차 정사각 행렬은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지가 않아.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보통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다루고, 그게 아니면 그냥 얘기를 안 해. 그냥 행렬 A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성분이 나와 있다 이거야. A, B, C, D 이렇게 이제 성분이 나와 있다 이거야. 됐어? 이렇게 성분이 나와 있을 때 A의 역행렬은 어떻게 다르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A의 역행렬은 이런 식으로 돼. 어떻게 되냐면 공식이니까 외워야 되겠어. 그리고 증명은 선생님이 옛날에는 해줬거든. 근데 필요가 없어. 증명은 그냥 개 노가다에 그냥 산실이고 영양가도 없어. 영양가 없는 노가다야. 그러니까 그랑 똑같아. 노가다를 열심히 떴지만 일당은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말밖에 없어.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체력 증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외워. 그래서 AD-BC분의 2를 이제 곱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성분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서로 자리를 바꿔주고 D, A. 됐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자리는 안 바꿔주고 부호만 바꿔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돼. 이게 역행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특별히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고
그놈의 성분들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A의 역행률을 표시할 수 있다 혹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대신에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역행률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 역행률이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도 있어. 세상에 여자친구가 있는 행복한 커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평생 모태솔로여가지고 여자친구란 동물은 신화적인 동물로 느끼는 그런 모태솔로들도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현아, 슬퍼하지 말고. 알겠어? 너도 언젠간 여자친구가 생길 거야 라는 희망을 가져봤자 안 생겨. 기대하지 마. 안 생겨요. 오케이? 기현아, 기대하지 마. 안 생겨. 자, 그거랑 똑같이 역행률에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도 있어.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있는 놈하고 없는 놈이 있는 놈 없는 놈은 각각 그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AD-BC에 해당하는 것이 0이 아니어야 돼. 이 분모에 들어갈 거니까 이게 0이 아니어야지만 역행률이 있는 거거든.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역행률이 있고 그 역행률을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AD-BC가 0이면은 역행률이 없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이게 각각 역행률이 있을 조건, 없을 조건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2차 정사각 행렬을 대상으로 역행렬이 있을 조건이야. 있을. 우리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존재한다라고 표현하지? 존재할 조건. 이렇게 이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 각각 외워둬야 돼. A가 성분이 드러나 있고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AD-BC 값을 조사해 보면서 역행렬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둬야 된다. 이거 암기를 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내신에서는 얘가 일단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주도록 하고, 자, 예시를 잠깐만 하나만 드리고 바로 이제 성질까지 넘어와서 역행렬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기현아, 너도 이제 좀 지나고 머리도 기르고 민증 사진 바뀔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게 핸섬한 외모로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지? 그래, 안 생겨. 그래서 민증 사진 바꿔도 소용없어. 소용없어. 그냥 찍어. 알았어? 오케이? 3번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예시를 좀 들려고 그랬지? 예시부터 좀 들어야지. 예시. 만약에 A가 이렇게 있어. A가 2, 3, 5, 1 이렇게 돼 있어. 이때 A의 역행렬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성분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A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때 A의 역행렬은 어떻게 될 것이냐. A의 역행렬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다. 2 곱하기 3 AD-BC니까 5 곱하기 1분의 1 됐어?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뭘 바꾸고? 자리 바꿔. 그러니까 여기 뭘 쓰는 거야? 3, 여기는 2.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뭘 바꿔? 부호를 바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바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역행렬이야.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면 이게 앞에가 1이 되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게 A의 역행렬인 거야. 어떻게 구하는지 잘 한번 보도록 하고. 됐어? 그 다음에 너희들 개념적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A의 역행렬이란 무슨 뜻이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저 A인 2, 5, 1, 3하고 6, 5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2하고 이렇게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단위행렬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이게 단위행렬이 돼야지 역행렬이 맞는 거겠지. 실제로 계산해보면 6 빼기 5니까 1이고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이니까 0이고 3 마이너스 3이니까 역시 0이고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니까 실제로 계산하면 1001이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이해됐어? 오케이? 이게 역행렬이야. 자, 이제 역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3번. 됐어. 역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가 이제 내신 공부를 하는 지금 내신이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오케이? 그래서 내신을 공부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역행렬의 성질. 됐어요? 역행렬의 성질.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이런 게 있어.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 A의 역행렬에 다시 역행렬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역행렬의 역행렬은 무엇이냐? A입니다. A. 됐어? A에다가는 A의 역행렬을 곱해야지 단위행렬이 되는 거지만 다시 A 역행렬을 기준으로는 A를 곱해야지 단위행렬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A 역행렬에 단위행렬을 만들어지는 역행렬.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A의 역행렬의 역행렬은 무엇이다? A다. 이거야. 여기 이해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행렬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야. 그래서 A가 B의 역행렬이면 B는 A의 역행렬인 거지. 서로 역행렬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야. 역행렬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효리가 진구의 남자친구이면 여자친구이면지 이효리가 진구의 여자친구이면 친구는 이효리의 남자친구이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세영아, 선생님 이런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없을 거야. 있으면 안 돼. 됐어?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치, 세 번째. 단위행렬의 역행렬은 그대로 단위행렬이야. 이해됐어? 단위행렬은 단위행렬을 곱해야지만이 단위행렬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단위행렬의 역행렬은 그대로 단위행렬이야. 네 번째 성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야. 이게 무엇이냐면 KA의 역행렬. 어떤 실수배가 되어 있는 행렬의 역행렬이야. 됐어? 3A의 역행렬, 5A의 역행렬, 7A의 역행렬, 2분의 1A의 역행렬 이렇게 실수배가 되어 있는 놈의 역행렬이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행렬 A의 역행렬이 필요하긴 한데 요거로 그치지 않고 실수도 역수가 되어 있는 그 친구가 필요해. 그래서 K분의 1A 역행렬이야. 그러니까 3A의 역행렬은 3A 전체 역행렬은 무엇이다 라는 거냐면 A만 역행렬 돼서는 안 되고 이 숫자도 3분의 1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3A하고 3분의 1A하고 이렇게 곱해지면서 요거 두 개가 2를 만들고 요거 두 개가 단위행렬을 만들어서 단위행렬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없어서 3A 곱하기 A 역행렬만 이렇게 있으면 이 3A 남고 이거 두 개가 단위행렬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단위행렬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어떤 실수배가 되어 있는 거 역행렬을 얘기할 때는 실수도 뭐를 해야 된다 얘들아? 역수를 해야 된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꼭 기억해야 돼. 실수도 뭐를 해야 된다? 역수를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성질이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별표 한 이건 이제 5개 정도 이렇게 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별표 100개짜리 2개. 시험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는 거야. 5번째. 무엇이냐면 어떤 행렬 2개가 곱해져 있는 놈의 역행렬이야. 됐어? 행렬 2개가 곱해져 있는 놈의 역행렬이면 A도 역행렬, B도 역행렬을 해서 그러니까 얘도 역행렬을 해주고 얘도 역행렬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순서가 꼭 거꾸로 있어야 돼. 됐어? B도 역행렬을 해주면 되고 A도 역행렬을 해주면 되는데 순서가 꼭 거꾸로 있어야 돼. B의 역행렬이 먼저 나오고 C의 역행렬이 나중에 나오는. 조금 응용해 볼까 얘들아?
만약에 3개짜리가 있어. 3개짜리가 있어. 그럼 이거의 역행렬은 어떻게 되겠어? 응용이 되면. 아니야. 완전히 그냥 거꾸로야. 그래서 C의 역행렬부터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C의 역행렬, 그 다음에 B의 역행렬, A 역행렬.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아듣겠니? 대답해 봅시다. 알겠니? 이렇게? 이게 A, B, C의 역행렬. 행렬이 곱해져 있을 때 역행렬 어떻게 구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 알겠죠? 행렬이 곱해져 있을 때 역행렬은 따로 역행렬을 하면 되는데 그들을 다 모으면 된다, 얘들아. 순서를 거꾸로 써서 곱하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6번째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6번째. 됐죠? 여기 또 100개짜리예요. 됐어? 6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6번째. A의 역행렬을 막 미친 듯이 거듭 제곱해서 곱해. 이 친구는 누구랑 똑같냐면 A의 n제곱을 한 다음에 역행렬을 한 거랑 똑같아.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막 곱한 거나 일단 행렬 자체를 곱한 다음에 역행렬을 나중에 구한 거랑 같다, 이거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6번째 사실까지는 잘 기억해둬야 되겠고,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또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케이? 두 개 정도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문제를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 곱하기 2 행렬 A와 그 단위 행렬 2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단위 행렬 이꼴 2가 성립할 때 A의 역행렬을 KA 더하기 L2의 꼴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너희들한테 굉장히 친절한 표현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 굉장히 친절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저런 식으로 꼴로 나타내어라 이런 문제가 좀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학생들은 저걸 보면서 뭐야 얘는 이렇게 헷갈림을 겪게 되지. 근데 저게 되게 친절한 표현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역행렬의 정의 자체에 대해서 순수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야. 역행렬의 정의가 무엇이지 얘들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역행렬을 표현하라는 소리는 A에 곱해져서 단위 행렬이 되는 놈을 찾아라 이런 얘기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어떤 식의 형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는 찾아지더라 이런 말 뜻이야. 선생님이 한번 직접 확인해 줄게. 자, 일단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A의 역행렬이란 건 무엇이야? 대답해봐. A의 역행렬이란 건 무엇이야? A에 곱해져서 무슨 행렬을 만드는 거? 단위 행렬. A의 역행렬은 무엇이라고? A에 곱해져서 무슨 행렬을 만드는 거? 단위 행렬을 만드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여기에서 A제곱에 대해서 남겨놓고 나머지를 A제곱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단위 행렬을 이항하고 A제곱 플러스 A는 좌변에 둬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됐어? 이때 이 남은 A제곱 플러스 A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A로 묶을 수가 있을 텐데, A로 묶으면 이게 A 플러스 단위 행렬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야. 이게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다. 여기까지 되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다 보면 A의 역행렬의 정의에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A의 역행렬이라는 것은 A에 곱해져서 단위 행렬이 되는 놈이잖아? 됐어?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됐어? A에 곱해져서 단위 행렬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해결해요. 여러분들 이 단위 행렬이 되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를 다시 왼쪽으로 곱해서 이쪽으로 갖다 둡니다. 됐어요? 이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A의 역행렬이잖아? 맞니? 그리고 A에 곱해져서 단위 행렬을 만드는 것이 그 정의지. 그치? 그때 A에 곱해져서 이런 식으로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가 A 곱하기만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이 마이너스는 원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 원하지 않는 놈. 여기는 단위 행렬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건 여기는 A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 아무런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 던져줘요. 됐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여기 안쪽에다 곱한다 이거야. 이해되니? 그럼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어? A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은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얘가 지금 누가 되는 거야? A에 곱해져서 단위 행렬이 되는, 얘가 A에 곱해져서 단위 행렬을 만드는 그런 친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좀 마이너스도 있고 좀 신기한데요? 그러면 역행렬의 정의 얘기했을 때 얘기했었죠? 역행렬의 정의는 모습을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A의 역행렬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것처럼 A의 실수배, 단위 행렬의 실수배의 합의 형태로 표현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2번. 2차 정사 행렬 AB에 대하여 AB 더하기 2A가 B일 때 A-2의 역행렬을 B와 단위 행렬 2를 써서 나타내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구해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나타내진다. 그러니까 식으로 뭔가 써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문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일단은 AB 더하기 2A 이꼴 B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요 식에서 누구의 역행렬을 나타내어라 이거야. A-2의 역행렬을 나타내어라 이거야. 됐어? 그럼 너희들이 선생님이랑 공부한 정의를 잘 이해했다라고 하면 A-2의 역행렬이란 건 무슨 뜻이야? A-2에 곱해져서 단위 행렬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 얘들아? 오케이? A-2에 곱해서 단위 행렬. 그래서 어떻게 찾아보냐면 얘를 일단 넘겨요. 얘를 일단 넘기면 AB 더하기 2A-B 이렇게 해서 일단 넘깁니다. 됐어? 이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A-2의 역행렬이니까 A-2에 곱해져서 라는 이런 부분이 만족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 얘들아? 그 부분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A, B와 B에 대하여 이 둘의 공통인수 B로 묶은 식을 생각해보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B로 묶어보면 생기는 이 부분에 그 이유가 있어. 왜냐면 B로 묶어보면 여기서 뭐가 들어와? A가 들어와. 맞니?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들어와? 마이너스 1이 들어오지. 근데 숫자를 쓸 때 뭐라고 쓴다 그랬어? 단위 행렬로 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묶어보면 뭐가 생기는 거야?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생기는 거야. 맞니? 됐어? 이거 두 개를 묶어보면 뭐가 생겨?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생기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플러스 2A가 이렇게 있고 는 0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A-2의 역행렬을 구하라 그랬잖아. 여기 A-2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머지 식의 변형을 어떻게 하느냐면 A-2의 역행렬이란 것은 무엇이라고 얘들아? A-2에 곱해져서 무슨 행렬을 만드는 거? 단위 행렬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를 2로 마저 묶어요. 그래서 억지로 여기에다가 A가 이미 있잖아. 맞지?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A-2의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 없던 놈을 새로이 쓰는 거라 이거지. 없던 놈을 새로이 쓰는데 이 없던 놈 새로이 썼을 때 얘는 실제로 이제 없던 놈을 새로이 썼으니까 이게 식이 변화가 일어났거든?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돼. 그 오른쪽에다 똑같이 해줘야지. 됐어? 그때 이 없던 놈에 대해서 너희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오른쪽에도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 그때 그 균형을 맞출 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쓰면 안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그러냐면 여기 마이너스 2를 썼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새로이 나타난 놈은 무엇이냐면 얘까지 고려한 마이너스 둘리가 새로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누굴 써야 돼? 마이너스 둘리. 아시겠어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마이너스 둘리가 필요해요. 왜? 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난 개그를 친 게 아니야. 그냥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A-2가 나타났으니까 A-2의 역행렬 A-2에 곱해져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A-2로 묶습니다. 좀 어렵죠? 묶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누가 들어오겠니? B가 들어오겠어요. 여기서는 뭐가 들어오겠어? 2만 쓰면 안 된다 이거야. 숫자를 쓸 때는 항상 뭘 써야 돼? 단위행렬을 써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둘리 이렇게 생겨.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2 마이너스 둘리잖아. 이때 A-2의 역행렬을 찾기 위해서는 A-2에 곱해서 이 부분 A-2여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뭐가 돼야 돼? 단위행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또 불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를 아무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요 가운데 쪽으로 넘기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1 A-2 곱하기 B 플러스 2 단위 행렬 이렇게 만들어 놓은 후에 다시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A-2 곱하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저기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2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것이 A-2에 곱해져서 무슨 행렬을 만드는 것이므로 단위 행렬 만드는 것이므로 이 친구가 A-2의 무슨 행렬인 거야? 역행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예? 이게 역행렬의 정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2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저기 세민이하고 저기 기현이 남고. 기억이 뭐였어?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알면 보내주는 거지. 야, 내가 널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나는 학생의